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이 자는 동안 잠재의식이 대신 일하게 하라입니다. 저자는 나카이 다카요시, 출판사는 전나무 숲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잠. 왜 사람은 잠을 자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잠자는 동안 우리 신체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모두 6개의 회사의 사장을 맡으면서 같은 시기에 50가지나 되는 공직을 수행했습니다. 시간관리 면에서는 달인인 셈이죠. 그러다 보니 나카이 씨는 도대체 언제 주무십니까? 라거나 나카이 씨도 나폴레옹처럼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주무시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보통 밤 12시에 자서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납니다. 하루에 7시간 30분을 자는 셈이죠. 이 책에서는 먼저 수면과 기억, 그리고 학습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잠들기 전에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마술램프를 문지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당신이 잠자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더 나아가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기법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내가 개최하는 세미나에서는 잠재의식을 활용하여 꿈과 목표를 실현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는 많은 종류의 실천법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실천법들을 실행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절대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6시간의 수면을 취하라는 것이죠. 기억의 정리 및 성장, 그리고 학습의 정착은 수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6시간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그러한 작업이 최소한 6시간 정도는 걸리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깊이는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 꾸벅꾸벅 조는 상태입니다. 2단계, 얕은 논냄 수면입니다. 3단계, 중간 정도의 논냄 수면입니다. 4단계, 깊은 논냄 수면입니다. 3단계의 중간 정도의 논냄 수면에서 4단계의 깊은 논냄 수면에 이르는 수면 단계를 서파 수면이라고 합니다. 잠꼬대는 모든 수면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목류병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은 서파 수면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또 서파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서파 수면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 입면에 들어가서부터 3시간 이내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몸의 긴장을 풀고 깊은 양질의 수면과 이를 통한 신체의 피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잠들기 시작해서 처음 3시간이 중요합니다. 낮 동안의 스트레스를 떨쳐버리지 못한 채 잠이 들거나 근심거리를 골똘히 생각하며 잠을 청하면 잠든 지 처음 3시간 동안에 충분히 깊은 논냄 수면 상태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나름대로의 잠자리 의식을 갖거나 편안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려서 긴장을 푸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력을 높이는 최적의 수면 시간은 7.5시간입니다. 잠재의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꿈과 목표를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하루에 적어도 6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수면 중에는 육체의 휴식 외에도 깨어있는 동안 오감을 통해 뇌로 입력된 정보를 기억할 것과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분류하고 작업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약 6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기억의 정리는 잠자는 동안 계속 이루어집니다. 특히 하루에 4회, 약 90분 간격으로 나타나는 렘 수면 상태일 때가 중요합니다. 90분 곱하기 4회, 360분, 즉 6시간입니다. 기억은 오감을 통해 뇌로 들어옵니다. 뇌에는 해마라고 불리는 부위가 양쪽 귀 깊숙한 곳에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을 일시적으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자는 동안 해마에서는 보관 중인 기억을 필요한 기억과 불필요한 기억으로 나누는 분류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도 해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일시적으로 해마라는 비디오 레코더에 녹화된 비디오의 영상을 빠른 속도로 앞으로 돌려보면서 그 영상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죠. 이때 필요한 기억은 되뇌 피질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됩니다. 한편 불필요한 기억은 해마에서 정보가 삭제됩니다. 해마가 기억을 온전히 보관할 수 있는 시간은 약 24시간이며 시간의 경계와 함께 정보는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는 기억을 하지만 생일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1년 전에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은 계속 자동 정리됩니다. 24시간 분량의 기억을 분류하는 데 약 6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3시간밖에 못 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24시간 분량의 기억의 정보 중 일부만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3시간밖에 되지 않으면 해마는 미처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정보를 분류 불능으로 처리해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맙니다. 하루치의 기억 일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억 속의 당신의 하루는 24시간 이하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를 들어 시험 전날 꼬박 밤을 새워 공부했던 내용은 시험 당일에는 기억이 나더라도 하룻밤만 지나면 깨끗이 지워집니다. 이 역시 앞서 말한 해마의 기능 때문이죠. 밤을 새워 암기한 정보는 해마가 24시간 동안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므로 시험 당일에는 그 내용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을 새느라 기억의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룻밤이 지나면 해마는 그 기억을 삭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도 해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일시적으로 해마라는 비디오 레코더에 녹화된 비디오 영상을 빠른 속도로 앞으로 돌려보면서 그 영상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마는 하루 동안 기억을 정리할 때 취침 시부터 과거를 향해 시간축에 반대로 돌려 재생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의 기억이 가장 선명하게 남는 것이죠.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깨어있을 때도 12시간 전의 기억보다 5분 전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에 5분 동안 당신의 잠재의식에 어떤 명령을 내려두는지가 수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면은 인간이 생명체로서 가는 단 하루도 걸을 수 없는 필수 행위입니다. 사람은 사는 날까지 하루 평균 4분의 1에서 3분의 1 시간을 잠자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일 밤 잠들기 전 단 5분 동안 당신의 잠재의식에 효과적으로 명령을 내리면 당신의 꿈과 소망을 훨씬 빨리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 단 5분이
당신과 다른 사람의 사이에 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면서 잠재의식에 일을 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풉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아 가볍게 눈을 감습니다. 3번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우선순위 1번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모습을 이미지로 떠올립니다. 그 이미지는 반드시 해피엔드여야 하며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또 그 결과를 얻게 되는 달성감과 충만감을 느껴봅니다. 당신은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며 빙그레 웃는 흐뭇한 표정의 행복한 얼굴이 될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참과 거짓을 분간할지 모르며 이미지의 지배를 받습니다. 따라서 잠재의식은 당신이 이미 이 업무를 달성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달성감과 충만감은 성공의 기억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목표 달성을 상상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시간의 축을 거꾸로 돌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사물이나 정보, 협력자 등 필요한 사항을 떠올려 봅니다. 제품이나 팸플릿, 배송수단, 고객, 회사의 담당 직원, 거래처 직원 등 이러한 것들이 차례대로 생각날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되도록 구체적인 이미지나 이름을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직감에 따르면 됩니다. 이것을 수첩의 빈자리에 키워드로 적어 놓습니다. 각 업무 항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중 내일 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의 첫걸음을 과거의 완료형으로 표현하여 각 항목을 아래 적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모모 씨에게 모모의 일을 확인했다. 최근 카탈로그에서 모모의 가격을 조사했다. 이처럼 내일 가장 먼저 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을 적어 놓습니다. 자신이 알아볼 수 있다면 어떠한 표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입력된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당신이 이미 누구누구 씨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믿고 자동적으로 전화를 건 다음에 취해야 될 행동을 순서대로 생각해냅니다. 스케줄의 수첩에 첫걸음을 적었다면 이제 자기만 하면 됩니다. 앞에서 레미니선스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당신이 잠든 사이에 당신의 잠재 능력이 다음날 업무에 필요한 준비를 해놓을 것입니다. 모모 씨에게 전화를 했다. 그 다음은 영업부 모모 부장에게 모모를 확인했다. 그리고 Z사의 모모 과장에게 모모의 일로 연락을 했다.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로 이미지를 확장하면서 자동으로 업무를 진행시켜 줄 것입니다. 물론 잠재의식은 당신이 아침에 일어난 후에도 24시간 쉼없이 일을 합니다. 다만 뇌에 이와 같은 기능을 사용하려면 거듭 강조하지만 6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해마에서 24시간 이내에 기억이 필요한 기억과 불필요한 기억을 분류하여 필요한 정보는 되뇌피질에 저장하고 불필요한 기억은 삭제됩니다. 업무가 많을 때는 밤을 새우기보다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레미넌스 효과를 이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입니다. 하루를 여는 아침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하면 그날 하루는 왠지 신나고 유쾌하며 생산성이 오릅니다. 덕분에 피로도 줄어듭니다. 위에 6단계를 마쳤다면 그 다음날은 아침에 직장에 도착하면 우선 한숨 돌리고 그러고 나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마술 램프를 문지릅니다. 먼저 스케줄 수첩을 펼치고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면서 어제 적은 문장을 읽습니다. 그러면 잠들기 전에 지시했던 모든 일의 순서가 차례차례 이미지로 떠오를 것입니다. 당신이 잠을 자는 동안 잠재의식이 이미 그 일들을 마친 상태입니다. 업무의 비전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업무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도 없고 같은 일이라도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으며 완성도 역시 높아집니다. 다음은 오늘 하루 전체의 일정을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업무의 처리 순서를 아침부터 퇴근 시간까지 순서대로 이미지화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날의 하루의 일을 완성하고 그러고 나서 실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요령입니다. 이 작업을 멘탈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영국 배우는 실제로 무대에 서기 전에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연습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부터 차례차례 실행에 옮기면 됩니다. 오늘 할 일은 되도록 내일로 넘기지 말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하루도 쉬지 않고 그것도 매일 24시간 일합니다. 게다가 정보 처리 역량도 크기 때문에 당신이 잠든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 작업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그날의 업무 중 우선순위 3가지까지만 이 과정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처음에는 좀 번거롭겠지만 익숙해지면 일상적인 행동이 됩니다. 잠들기 5분 전이 곤란한 날은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에 실행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실천하는 것이죠. 익숙해지면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잠들기 3분과 다음날 아침에 멘탈 리허설을 2분 합쳐서 5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창조적 발상을 위한 포인트. 뇌의 장기 기억 속의 아이디어와 많은 양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뇌 속의 장기 기억끼리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거꾸로 말하면 뇌 속에 기억되어 있는 그러한 정보가 없다면 아무리 쥐어짜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나올 수 없습니다. 평소에 여러 가지 정보나 자극을 머릿속에 저장해 두십시다. 뇌파를 세타파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억의 결합은 뇌파가 세타일 때 일어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갑자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번뜩하고 떠오른 적이 없습니까? 인간의 뇌파가 세타파 상태가 되기 쉬운 경우는 수면 중, 잠에서 깨어나거나 잠들기 전, 그리고 꾸벅꾸벅 조는 상태, 욕조에 편하게 몸을 담그고 있을 때, 화장실 안에서와 같이 몸과 마음의 긴장이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일 것입니다. 6시간 이상 꼭 자야 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원하는 것을 주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자의 경우는 회의 전날 밤이 아니라 5에서 7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서 자신이 적은 것을 매일 읽거나 항목을 추가하면서 매일 밤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다양한 재료가 농축되어 숙성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맛이 더해지는 데미글라스 소스처럼 당신의 아이디어 발상 능력도 나날이 발전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고객과의 상담 과정에서 바람직한 해법을 끌어내는 것인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는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답. 즉, 해결법은 반드시 고객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고객은 이미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바람직한 해결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해결법을 선택할 자신이나
용기가 없을 뿐이죠. 자신의 문제를 컨설턴트에게 상담함으로써 납득하고 안심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컨설턴트에게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는 것은 고객이 이미 자신의 문제를 소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척도와 같습니다. 자는 동안 문제를 해결하는 9가지 단계입니다. 1. 심신의 이완.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풉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아 가볍게 눈을 감습니다. 3번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합니다. 2. 문제점을 추출합니다. 문제가 된 것을 생각나는 대로 종이에 써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느껴지는 점들은 모두 종이에 적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합니다. 3. 문제의 범위를 좁힙니다. 종이에 적은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한 가지 뽑습니다. 골똘히 생각하거나 너무 비교하지 말고 직감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인간의 심리란 여러 가지 작은 문제가 해결되어도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기분이 개운하지 않은 법이죠. 반대로 크게 불안한 문제가 해결되면 작은 문제는 아무리 많아도 그다지 초조하지 않습니다. 4.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결과를 상상합니다. 결과를 상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을 때 상황을 마음속으로 그립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또는 뭐뭐가 있으면 해결될 텐데. 이런 식의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이미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눈을 감은 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상쾌한 기분과 충만감을 맛보길 바랍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림이나 문장으로 표현한다. 당신의 문제가 해결된 장면을 해피엔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라 가정하고 그 장면을 간단한 그림이나 문장으로 표현해봅니다. 그림이나 문장은 꼭 한 번에 완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머릿속에 떠올리면 이미지가 구체화되고 고정되어 사실감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 사이에 새로운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림에 추가하거나 고칩니다. 6. 첫걸음. 이제 문제가 해결된 해피엔드의 마지막 장면에 이미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미래의 마지막 장면을 향해서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을 생각합니다.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감에 따라 누구누구에게 메일을 보낸다 또는 인터넷에서 뭐뭐에 대한 조사를 했다. 이처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찾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잠재의식은 입력된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이미 뭐뭐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믿고서 자동적으로 메일을 보낸 다음에 취해야 될 행동들을 순서대로 생각해낼 것입니다. 7. 수면. 첫걸음을 뗐다면 해피엔드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한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다음 단계는 수면입니다. 렘니선스의 효과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당신이 잠든 사이에 당신의 잠재의식이 해피엔드의 마지막 장면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해놓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모모 씨에게 전화를 했다. 그 다음은 모모 씨에게 모모의 일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은 모모를 하는 식으로 차례대로 이미지를 확장하면서 자동으로 업무를 진행해 줄 것입니다. 물론 잠재의식은 당신이 아침에 일어난 후에도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푹 자고 나서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다면 다시 한번 해피엔드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한 그림을 봅니다. 그러면 당신이 잠자는 동안 잠재의식이 찾아낸 몇 가지 해결법과 확인 사항들이 머리에 떠올 것입니다.
이 방법에 익숙해지고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크고 어려운 문제는 하룻밤 안에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내 고객의 경험으로는 3에서 7일 동안 매일 잠들기 전에 그림을 보고 문제가 해결된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그 기분을 충분히 느끼며 잠자리에 들다 보면 어느 날 문득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정신훈련 기법 중 사이킹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선수의 잠재적인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심신의 긴장이나 흥분의 수준을 최적의 상태로 높이는 심리적인 기법이죠. 경기 전에 자신이 좋아하는 업템포의 흥겨운 곡을 큰 소리로 들음으로써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하고 동시에 음악에 몰입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안이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어떤 곡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곡을 들을 때 기운이 샘솟고 활력이 넘쳐 흐르는 자신의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오감을 사용한 이미지 훈련 기법으로 나중에는 그 곡만 들으면 저절로 힘이 솟구치고 기분이 고조되게 됩니다. 낮에 너무 긴 서파 수면을 취하면 그만큼의 밤의 서파 수면 시 그 시간이 줄어들므로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또한 신체의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이 단축되므로 수면 시간이 충분한 경우에도 잠이 깨었을 때 개운하지 않고 피로감이 남습니다. 이처럼 너무 긴 낮잠은 자칫 신체의 리듬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낮잠 시간은 15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나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이동 시간에 자주 낮잠을 잡니다. 그런데 전철에 흔들리며 어설프게 조는 것이 아니라 15분 내내 참다운 잠을 잡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낮잠 전에 자기 조절 능력을 사용하여 지금부터 15분 동안만 낮잠을 잔다고 잠재의식의 명령을 내린 다음 낮잠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 15에서 20분 후에 잠이 깹니다. 만약 20분 안에 지하철에서 내려야 하거나 왠지 잠이 깰 자신이 없을 때는 휴대전화의 알람 기능을 진동으로 설정한 다음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둡니다. 그러면 내리력을 지나칠 일이 없습니다.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마감한다. 나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그날 하루를 위한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마음속으로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걸어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내기를 당부합니다. 회사 직원에게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해주기를 부탁하고 특히 성과를 올린 직원에게는 따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경영 파트너와 고객에게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만나기로 약속한 모든 사람에게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한 뒤에 집을 나섭니다. 나는 업무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일을 하지만 일하는 장소나 근무 시간이 달라 한 달에 얼굴을 한두 번밖에 보지 못하는 직원이나 경영 파트너가 많습니다. 매일 아침 올리는 감사의 기도는 나를 둘러싼 소중한 사람들을 하루에 한 번씩 마음속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늘 모두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보는 직원이라도 매일 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만났을 때 거리감을 느끼거나 서먹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저절로 친근하게 됩니다. 또 오늘 만날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먼저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이미 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나는 곧바로 밤에 할 기도 내용을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지낸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해준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특히 성과를 올린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경영 파트너와 고객에게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만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눈을 감고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신만의 감사 기도로 하루를 마감한다면 당신도 행복한 기분으로 단잠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이 자는 동안 잠재의식이 대신 일하게 하라입니다. 저자는 나카이 다카요시, 출판사는 전나무 숲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잠. 왜 사람은 잠을 자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잠자는 동안 우리 신체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모두 6개의 회사의 사장을 맡으면서 같은 시기에 50가지나 되는 공직을 수행했습니다. 시간관리 면에서는 달인인 셈이죠. 그러다 보니 나카이 씨는 도대체 언제 주무십니까? 라거나 나카이 씨도 나폴레옹처럼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주무시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보통 밤 12시에 자서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납니다. 하루에 7시간 30분을 자는 셈이죠. 이 책에서는 먼저 수면과 기억, 그리고 학습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잠들기 전에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마술램프를 문지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당신이 잠자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더 나아가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기법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내가 개최하는 세미나에서는 잠재의식을 활용하여 꿈과 목표를 실현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는 많은 종류의 실천법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실천법들을 실행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절대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6시간의 수면을 취하라는 것이죠. 기억의 정리 및 성장, 그리고 학습의 정착은 수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6시간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그러한 작업이 최소한 6시간 정도는 걸리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깊이는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 꾸벅꾸벅 조는 상태입니다. 2단계, 얕은 논냄 수면입니다. 3단계, 중간 정도의 논냄 수면입니다. 4단계, 깊은 논냄 수면입니다. 3단계의 중간 정도의 논냄 수면에서 4단계의 깊은 논냄 수면에 이르는 수면 단계를 서파 수면이라고 합니다. 잠꼬대는 모든 수면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목류병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은 서파 수면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또 서파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서파 수면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 입면에 들어가서부터 3시간 이내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몸의 긴장을 풀고 깊은 양질의 수면과 이를 통한 신체의 피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잠들기 시작해서 처음 3시간이 중요합니다. 낮 동안의 스트레스를 떨쳐버리지 못한 채 잠이 들거나 근심거리를 골똘히 생각하며 잠을 청하면 잠든 지 처음 3시간 동안에 충분히 깊은 논냄 수면 상태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나름대로의 잠자리 의식을 갖거나 편안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려서 긴장을 푸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력을 높이는 최적의 수면 시간은 7.5시간입니다. 잠재의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꿈과 목표를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하루에 적어도
6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수면 중에는 육체의 휴식 외에도 깨어있는 동안 오감을 통해 뇌로 입력된 정보를 기억할 것과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분류하고 작업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약 6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기억의 정리는 잠자는 동안 계속 이루어집니다. 특히 하루에 4회, 약 90분 간격으로 나타나는 렘 수면 상태일 때가 중요합니다. 90분 곱하기 4회, 360분, 즉 6시간입니다. 기억은 오감을 통해 뇌로 들어옵니다. 뇌에는 해마라고 불리는 부위가 양쪽 귀 깊숙한 곳에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을 일시적으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자는 동안 해마에서는 보관 중인 기억을 필요한 기억과 불필요한 기억으로 나누는 분류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도 해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일시적으로 해마라는 비디오 레코더에 녹화된 비디오의 영상을 빠른 속도로 앞으로 돌려보면서 그 영상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죠. 이때 필요한 기억은 되뇌 피질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됩니다. 한편 불필요한 기억은 해마에서 정보가 삭제됩니다. 해마가 기억을 온전히 보관할 수 있는 시간은 약 24시간이며 시간의 경계와 함께 정보는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는 기억을 하지만 생일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1년 전에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은 계속 자동 정리됩니다. 24시간 분량의 기억을 분류하는 데 약 6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3시간밖에 못 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24시간 분량의 기억의 정보 중 일부만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3시간밖에 되지 않으면 해마는 미처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정보를 분류 불능으로 처리해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맙니다. 하루치의 기억 일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억 속의 당신의 하루는 24시간 이하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를 들어 시험 전날 꼬박 밤을 새워 공부했던 내용은 시험 당일에는 기억이 나더라도 하룻밤만 지나면 깨끗이 지워집니다. 이 역시 앞서 말한 해마의 기능 때문이죠. 밤을 새워 암기한 정보는 해마가 24시간 동안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므로 시험 당일에는 그 내용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을 새느라 기억의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룻밤이 지나면 해마는 그 기억을 삭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도 해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일시적으로 해마라는 비디오 레코더에 녹화된 비디오 영상을 빠른 속도로 앞으로 돌려보면서 그 영상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마는 하루 동안 기억을 정리할 때 취침 시부터 과거를 향해 시간축에 반대로 돌려 재생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의 기억이 가장 선명하게 남는 것이죠.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깨어있을 때도 12시간 전의 기억보다 5분 전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에 5분 동안 당신의 잠재의식에 어떤 명령을 내려두는지가 수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면은 인간이 생명체로서 갖는 단 하루도 거를 수 없는 필수 행위입니다. 사람은 사는 날까지 하루 평균 4분의 1에서 3분의 1 시간을 잠자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일 밤 잠들기 전
단 5분 동안 당신의 잠재의 시계에 효과적으로 명령을 내리면 당신의 꿈과 소망을 훨씬 빨리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 단 5분이 당신과 다른 사람의 사이에 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면서 잠재의식에 일을 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풉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아 가볍게 눈을 감습니다. 3번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우선순위 1번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모습을 이미지로 떠올립니다. 그 이미지는 반드시 해피엔드여야 하며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또 그 결과를 얻게 되는 달성감과 충만감을 느껴봅니다. 당신은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며 빙그레 웃는 흐뭇한 표정의 행복한 얼굴이 될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참과 거짓을 분간할지 모르며 이미지의 지배를 받습니다. 따라서 잠재의식은 당신이 이미 이 업무를 달성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달성감과 충만감은 성공의 기억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목표 달성을 상상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시간의 축을 거꾸로 돌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사물이나 정보, 협력자 등 필요한 사항을 떠올려 봅니다. 제품이나 팸플릿, 배송수단, 고객, 회사의 담당 직원, 거래처 직원 등 이러한 것들이 차례대로 생각날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되도록 구체적인 이미지나 이름을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직감에 따르면 됩니다. 이것을 수첩의 빈자리에 키워드로 적어 놓습니다. 각 업무 항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중 내일 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의 첫걸음을 과거의 완료형으로 표현하여 각 항목을 아래 적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모모 씨에게 모모의 일을 확인했다. 최근 카탈로그에서 모모의 가격을 조사했다. 이처럼 내일 가장 먼저 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을 적어 놓습니다. 자신이 알아볼 수 있다면 어떠한 표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입력된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당신이 이미 누구누구 씨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믿고 자동적으로 전화를 건 다음에 취해야 될 행동을 순서대로 생각해냅니다. 스케줄의 수첩에 첫걸음을 적었다면 이제 자기만 하면 됩니다. 앞에서 레미니선스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당신이 잠든 사이에 당신의 잠재 능력이 다음날 업무에 필요한 준비를 해놓을 것입니다. 모모 씨에게 전화를 했다. 그 다음은 영업부 모모 부장에게 모모를 확인했다. 그리고 Z사의 모모 과장에게 모모의 일로 연락을 했다.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로 이미지를 확장하면서 자동으로 업무를 진행시켜 줄 것입니다. 물론 잠재의식은 당신이 아침에 일어난 후에도 24시간 쉼없이 일을 합니다. 다만 뇌에 이와 같은 기능을 사용하려면 거듭 강조하지만 6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해마에서 24시간 이내에 기억이 필요한 기억과 불필요한 기억을 분류하여 필요한 정보는 되뇌피질에 저장하고 불필요한 기억은 삭제됩니다. 업무가 많을 때는 밤을 새우기보다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레미넌스 효과를 이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입니다. 하루를 여는 아침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하면 그날 하루는 왠지 신나고 유쾌하며 생산성이 오릅니다. 덕분에 피로도 줄어듭니다.
위에 6단계를 마쳤다면 그 다음 날은 아침에 직장에 도착하면 우선 한숨 돌리고 그러고 나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마술 램프를 문지릅니다. 먼저 스케줄 수첩을 펼치고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면서 어제 적은 문장을 읽습니다. 그러면 잠들기 전에 지시했던 모든 일의 순서가 차례차례 이미지로 떠오를 것입니다. 당신이 잠을 자는 동안 잠재의식이 이미 그 일들을 마친 상태입니다. 업무의 비전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업무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도 없고 같은 일이라도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으며 완성도 역시 높아집니다. 다음은 오늘 하루 전체의 일정을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업무의 처리 순서를 아침부터 퇴근 시간까지 순서대로 이미지화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날의 하루의 일을 완성하고 그러고 나서 실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요령입니다. 이 작업을 멘탈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영국 배우는 실제로 무대에 서기 전에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연습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부터 차례차례 실행에 옮기면 됩니다. 오늘 할 일은 되도록 내일로 넘기지 말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하루도 쉬지 않고 그것도 매일 24시간 일합니다. 게다가 정보 처리 역량도 크기 때문에 당신이 잠든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 작업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그날의 업무 중 우선순위 3가지까지만 이 과정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처음에는 좀 번거롭겠지만 익숙해지면 일상적인 행동이 됩니다. 잠들기 5분 전이 곤란한 날은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에 실행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실천하는 것이죠. 익숙해지면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잠들기 3분과 다음날 아침에 멘탈 리허설을 2분 합쳐서 5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창조적 발상을 위한 포인트. 뇌의 장기 기억 속의 아이디어와 많은 양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뇌 속의 장기 기억끼리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거꾸로 말하면 뇌 속에 기억되어 있는 그러한 정보가 없다면 아무리 쥐어짜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나올 수 없습니다. 평소에 여러 가지 정보나 자극을 머릿속에 저장해 두십시다. 뇌파를 세타파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억의 결합은 뇌파가 세타일 때 일어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갑자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번뜩하고 떠오른 적이 없습니까? 인간의 뇌파가 세타파 상태가 되기 쉬운 경우는 수면 중, 잠에서 깨어나거나 잠들기 전, 그리고 꾸벅꾸벅 조는 상태, 욕조에 편하게 몸을 담그고 있을 때, 화장실 안에서와 같이 몸과 마음의 긴장이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일 것입니다. 6시간 이상 꼭 자야 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원하는 것을 주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자의 경우는 회의 전날 밤이 아니라 5에서 7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서 자신이 적은 것을 매일 읽거나 항목을 추가하면서 매일 밤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다양한 재료가 농축되어 숙성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맛이 더해지는 데미글라스 소스처럼 당신의 아이디어 발상 능력도 나날이 발전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고객과의 상담 과정에서 바람직한 해법을 끌어내는 것인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는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답. 즉 해결법은 반드시 고객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고객은 이미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바람직한 해결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해결법을 선택할 자신이나 용기가 없을 뿐이죠. 자신의 문제를 컨설턴트에게 상담함으로써 납득하고 안심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컨설턴트에게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는 것은 고객이 이미 자신의 문제를 소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척도와 같습니다. 자는 동안 문제를 해결하는 9가지 단계입니다. 1. 심신의 이완.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풉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아 가볍게 눈을 감습니다. 3번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합니다. 2. 문제점을 추출합니다. 문제가 된 것을 생각나는 대로 종이에 써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느껴지는 점들은 모두 종이에 적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합니다. 3. 문제의 범위를 좁힙니다. 종이에 적은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한 가지 뽑습니다. 골똘히 생각하거나 너무 비교하지 말고 직감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인간의 심리란 여러 가지 작은 문제가 해결되어도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기분이 개운하지 않은 법이죠. 반대로 크게 불안한 문제가 해결되면 작은 문제는 아무리 많아도 그다지 초조하지 않습니다. 4.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결과를 상상합니다. 결과를 상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을 때 상황을 마음속으로 그립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또는 뭐뭐가 있으면 해결될 텐데. 이런 식의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이미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눈을 감은 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상쾌한 기분과 충만감을 맛보길 바랍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림이나 문장으로 표현한다. 당신의 문제가 해결된 장면을 해피엔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라 가정하고 그 장면을 간단한 그림이나 문장으로 표현해봅니다. 그림이나 문장은 꼭 한 번에 완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머릿속에 떠올리면 이미지가 구체화되고 고정되어 사실감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 사이에 새로운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림에 추가하거나 고칩니다. 6. 첫걸음. 이제 문제가 해결된 해피엔드의 마지막 장면에 이미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미래의 마지막 장면을 향해서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을 생각합니다.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감에 따라 누구누구에게 메일을 보낸다 또는 인터넷에서 뭐뭐에 대한 조사를 했다. 이처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찾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잠재의식은 입력된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이미 모모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믿고서 자동적으로 메일을 보낸 다음에 취해야 될 행동들을 순서대로 생각해낼 것입니다. 7. 수면. 첫걸음을 뗐다면 해피엔드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한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다음 단계는 수면입니다. 렘니선스의 효과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당신이 잠든 사이에 당신의 잠재의식이 해피엔드의 마지막 장면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해놓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모모 씨에게 전화를 했다. 그 다음은 모모 씨에게 모모의 일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은 모모를 하는 식으로 차례대로 이미지를 확장하면서 자동으로 업무를 진행해 줄 것입니다. 물론 잠재의식은 당신이 아침에 일어난 후에도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푹 자고 나서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다면 다시 한번 해피엔드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한 그림을 봅니다. 그러면 당신이 잠자는 동안 잠잘식이 찾아낸 몇 가지 해결법과 확인 사항들이 머리에 떠올 것입니다. 이 방법에 익숙해지고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크고 어려운 문제는 하룻밤 안에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내 고객의 경험으로는 3에서 7일 동안 매일 잠들기 전에 그림을 보고 문제가 해결된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그 기분을 충분히 느끼며 잠자리에 들다 보면 어느 날 문득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정신훈련 기법 중 사이킹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선수의 잠재적인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심신의 긴장이나 흥분의 수준을 최적의 상태로 높이는 심리적인 기법이죠. 경기 전에 자신이 좋아하는 업템포의 흥겨운 곡을 큰 소리로 들음으로써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하고 동시에 음악에 몰입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안이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어떤 곡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곡을 들을 때 기운이 샘솟고 활력이 넘쳐 흐르는 자신의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오감을 사용한 이미지 훈련 기법으로 나중에는 그 곡만 들으면 저절로 힘이 솟구치고 기분이 고조되게 됩니다. 낮에 너무 긴 서파 수면을 취하면 그만큼의 밤의 서파 수면 시 그 시간이 줄어들므로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또한 신체의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이 단축되므로 수면 시간이 충분한 경우에도 잠이 깨었을 때 개운하지 않고 피로감이 남습니다. 이처럼 너무 긴 낮잠은 자칫 신체의 리듬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낮잠 시간은 15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나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이동 시간에 자주 낮잠을 잡니다. 그런데 전철에 흔들리며 어설프게 조는 것이 아니라 15분 내내 참다운 잠을 잡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낮잠 전에 자기 조절 능력을 사용하여 지금부터 15분 동안만 낮잠을 잔다고 잠재의식의 명령을 내린 다음 낮잠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 15에서 20분 후에 잠이 깹니다. 만약 20분 안에 지하철에서 내려야 하거나 왠지 잠이 깰 자신이 없을 때는 휴대전화의 알람 기능을 진동으로 설정한 다음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둡니다. 그러면 내리력을 지나칠 일이 없습니다.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마감한다. 나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그날 하루를 위한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마음속으로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걸어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내기를 당부합니다. 회사 직원에게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해주기를 부탁하고 특히 성과를 올린 직원에게는 따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경영 파트너와 고객에게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만나기로 약속한 모든 사람에게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한 뒤에 집을 나섭니다. 나는 업무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일을 하지만 일하는 장소나 근무 시간이 달라 한 달에 얼굴을 한두 번밖에 보지 못하는 직원이나 경영 파트너가 많습니다. 매일 아침 올리는 감사의 기도는 나를 둘러싼 소중한 사람들을 하루에 한 번씩 마음속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늘 모두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보는 직원이라도 매일 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만났을 때 거리감을 느끼거나 서먹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저절로 친근하게 됩니다. 또 오늘 만날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먼저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이미 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나는 곧바로 밤에 할 기도 내용을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지낸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해준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특히 성과를 올린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경영 파트너와 고객에게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만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눈을 감고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신만의 감사 기도로 하루를 마감한다면 당신도 행복한 기분으로 단잠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